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저와 함께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변화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로 인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한 말입니다. 정말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업무 방식, 학교 수업, 의료까지도 각 영역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었던 시대에서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언택트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의 형태, 즉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디지털 전환의 형태,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교육을 어디서 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IT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인 에듀테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맞춤으로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문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이 지루해지면 그것을 즐겁게 해주는 맞춤형 교육 선생님, AI를 통한 에듀테크 분야가 성장을 했고요. 또 우리가 혼자서 수업하는 것이 지루하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질 때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부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면형 실시간 컨텐츠 온라인을 통한, 그리고 AR, VR 같은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곳들을 오히려 떠날 수 있게 에듀테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사 업무라고 하면 응당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특히나 미팅이나 만남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면을 대신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툴을 우리가 만나면서 오히려 이러한 업무 역시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오히려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양한 툴들이 연계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파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가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이러한 업무 관련 앱들을 많이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통계인데 최대 7배에서 8배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가 시간 역시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에서 밥을 먹은 뒤에 영화관을 가는 것은 일상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영화관은 어느새 집에서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대한민국의 OTT 앱들이 증가하였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러한 관련 앱 다운로드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책을 읽는 행위 역시 급변했죠. 이북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도서관을 내 스마트폰에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자의 이야기, 또 멋진 성우의 목소리,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소리로 책을 듣는 오디오북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책을 넘기는 기술도 우리가 직접 손을 통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나의 눈동자를 인식하고 내 눈동자만 움직이면 자동으로 책을 넘겨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까지 등장하면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편리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취미생활 역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취미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에 이러한 취미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클래스에 가입하거나 전문가급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들이 익숙해졌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온라인 클래스 앱들은
이러한 경험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잘 맞는 전문 강사나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방송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직접 나에게 교육을 해주는 이러한 클래스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면서 입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물리적인 공간은 떨어졌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고 교육받고 우리가 함께하는 디지털 대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먹는 일도 많이 변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등장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을 사재기하거나 우리가 한 번에 사는 행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 11시에 음식을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눈을 떴을 때 이미 우리 집 앞에 음식이 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물류 그리고 커머스 앱들은 엄청나게 국내에서 발전을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인마트 역시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혹은 언제든 물건 하나 구매했다 하면 오늘 혹은 내일 안에 오는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배달도 비슷한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배달 앱을 통해서 30분 혹은 1시간 안에 전달되고 있고요. 심지어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를 가는 행위 역시도 이런 앱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려운 것들, 까먹었던 물건을 가져오는 것들까지 우리는 배달 앱의 기능 속에서 너무나도 편리한 삶을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편리하게 해주는 디지털 대면의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안타깝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느끼는 호흡이나 그 안에서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특히 물건을 사는 이커머스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넣고 그 결제를 하는 프로세스만 있을 뿐이지 마치 우리가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물어보고 어떤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보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앱들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매장에서 직원에게 뭔가를 물어보거나 정보를 물어보는 행위들이 라이브 커머스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요. 1대 다수의 만남이 아닌 1대 1의 관계로 즉 종업원과 소비자가 온라인 안에서 직접 채팅을 통해서 만나고 물어보는 라이브 커머스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느낌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면 어떠한 큰 물,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쇼피파이라는 앱이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독립몰들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들, 내가 원하는 유니크한 상품들, 내가 원하는 힙한 상품들을 골라 구매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프라인에서 여러 개의 작고 개성 있는 쇼핑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를 온라인이 대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 또 기술력은 빛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 독립몰을 여러 곳을 다니게 되면 불편한 점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결제를 할 때 따로따로 구매하거나 어떠한 혜택을 받을 때 별도의 앱이나 별도의 몰들에서 별도로 주는 것들을 별도로 느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통합적인 앱들은 여러 독립몰을 내가 여러 곳을 방문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물건 결제는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혹은 여러 몰에 있는 마일리지를 한 번에 모아서 내가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즉
쇼핑의 편리함은 일반적인 종합몰처럼 주지만 그 안에서의 경험은 마치 내가 작은 쇼핑몰들 여러 개를 다니면서 느꼈던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도록 구현되고 설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오히려 개선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벼룩시장이나 다양한 내가 쓰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 때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우연한 만남, 또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람의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도 온라인 앱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앱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 주변 사람들과만 물건을 구매하거나 물건을 교류하면서 물건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간의 만남을 더욱더 독려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른바 커뮤니티형 쇼핑몰 앱들이 코로나 이후에 국내에서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굿즈나 내가 좋아하는 특별한 상품들 혹은 프리미엄이 붙은 중고 상품들 역시도 우리가 익숙하게 특화된 앱을 통해서 구매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 역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의 기조 중에 하나인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금융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정보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 정보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자산 관리, 생활 패턴, 건강 관리나 스케줄까지도 확장시키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나의 자산을 인공지능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스스로 도와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역시도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알아보는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내 발로 가서 그 안에서 뭔가를 보거나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직접 방문해야지만 볼 수 있었던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VR이나 AR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앱들의 발전을 통해서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VR이나 AR 기술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더 구석구석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게 해주는 앱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 그리고 내 방을 꾸미기 위한 다양한 인테리어 역시도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가구 매장에 가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오히려 우리 집 방 배치를 상상하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우리 집에 가져왔을 때 이거 생각보다 안 맞는데?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셨던 경험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엔 어떤가요? 오히려 가구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의 공간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비추게 되면 그 안에 어떤 가구가 배치됐을 때 직접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AR 기술, 또 다른 사람의 집에서 내가 정말 탐나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바로 클릭해서 구매하게 해주는 이러한 AI 기술까지 우리 집을 꾸미고 우리 방을 꾸미는 방식조차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던 일들이었는데요. 이것이 디지털 앱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오히려 가능하게 돼준 디지털 대면의 시대가 발전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코로나 시장 이후에 다시 갑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고 급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하지만요, 이 디지털 컨텐츠라는 것의 위력은 한 번 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사용자를 락인시키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보상을 제공하는 플랫폼 효과가 그들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컨텐츠야말로 한 번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그 사용자의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 빠지게 됩니다. 디지털 컨텐츠 시장은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지금보다 더욱더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세대인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와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